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OD하고 운주밀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OD 출제될 때가 됐다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주밀감 마찬가지로 자녀 수확량 비율도 바뀌었고 여러 면에서 좀 변경된 부분이 있죠. 네. 작년에 출제됐었지만 운주밀감 그래도 우리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자, OD부터 볼까요? OD. 일단 OD는 보험 기간 자체가 이듬해 결실 완료 시점까지죠. 예, 수학 개시 이후를 수학 개시 가지도 않아요. 결실 완료 시점까지만. 그 이후에는 보장이 안 됩니다. OD는 과실손해조사에서 결실수를 조사했죠. 결실수. 그래서 평년에 예상됐던 결실수, 올해 기대된 결실수 대비 결실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출한 조사 결실수를 보장하는 게 OD의 피해율이에요. 그렇죠? 네. 피해율 산출 기본 원리. 자, 여기에서 물론 미보상이 있다면 차감을 합니다. 미보상 미보상 결실수죠. 네, 결실수. 물론 피해율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누기 평년 결실수. 자, 그러면 OD는 제가 자꾸 글자를 하나씩 빼먹네요. 네. 그럼 OD에서의 핵심은 뭐죠? 조사 결실수 산출하는 거죠. 뭐. 그렇죠? OD의 조사 결실수는요, 여러분들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수확량, 조사 수확량 산출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포복자만 자 어떻게 하죠? 착과량, 수확 개시 전 의무적으로 조사한 착과량. 물론 지금 이 케이스는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시 후에 발생한 감수량의 합. 물론 수확 직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착과 감수량 산정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개시 후 감수량이 합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OD는 수확 개시까지 가지도 않는다. 그럼 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OD의 조사 결실수라고 하는 것은 포복자만의 조사 수확량과 같은 원리인데 결과적으로 착과량이네요. 포복자만의 착과량. 자, 포복자만 착과량 어떻게 하죠? 착과량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정하고 표본주의 착과수를 세서 주당 착과수 합계로 나오면 뭐 표본주수 합계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주당 착과수. 그러면 이제 착과수가 되겠죠. 곱하기 사고 발생했으면 과중조사라죠. 과중. 그렇죠? 착과수, 과중.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진짜로 매달려 있는 착과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이건 계약자가 수확하는 거로 할게요. 두 덩어리더라. 그쵸? 네. 지금 조사규 실수가 얘랑 같은데 얘는 얘래요. 그럼 OD도 그대로 쓰면 되나요? OD? 해볼까요? 품종 수령별로 나무조사합니다. OD 이번에 결실 불능주수 이콜 고사주수로 바뀌었죠? 원래 예전에 고사주수 돼 있다가 결실 불능주수로 용어를 바꿨다가 여전히 별표 9에는 고사주수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둘 다 같은 용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품종 수령별로 나무조사하니까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와요. 네, 조사 대상 주수.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 앞에 갔어요. 표본주 앞에 가서 주당 착과수 세듯이 우리는 주당 결실수 알면 돼요. 결실수. OD는 과중은 조사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네. 뭐 대추 매실 이 친구들처럼 다 털어서 잴 수도 없다. 다 으깨진다. 네. 과중은 없고요. 더하기 OD도 미보상 주수 있을 수 있죠.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여기는 평년 결실수가 오겠죠. 결실수. 이게 OD의 조사 결실수예요.
OD 조사 결실수, 포복자만의 조사 수확량, 즉 여기가 없으니까 포복자만의 착과량과 같고, 포복자만의 착과량은 여기서 여기고, 이걸 OD에 대입해 보니까 과중만 빼놓고는 다 똑같네요. 착과수, 수확량을 결실수로만 용어 바꾸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또 있죠. 한 두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포복자만처럼 아니면 적중처럼 앞에 가서 착과수를 세려 했더니 너무 많아요. 결실수를 어떻게 세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조사 대상 주수에서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즉 조사 대상 주수 원래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표본주 한 거잖아요. 그쵸? 표본조사. 마찬가지예요. 표본주의 결실수, 그걸 열매로 본다면 열매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 더 표본하자. 어차피 표본조사인데 뭐, 그쵸? 한 번 더 표본하자. 그래서 표본주마다 뭘 하죠?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뽑죠. 표본주가 만약에 10주,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그래서 뭐예요? 결실수 합계, 표본 가지의 결실수, 그건 셀 수 있으니까 그건 결실수 합계를 세보고, 가지 길이 합계를 조사해보고, 그래서 했더니 결실수 합계가 만약에 뭐 1000개예요. 표본 가지 3개, 표본 주수마다, 표본 주수 곱하기 표본 가지 3개 했더니 총 결실, 이거 뭐 만약에 30 결과모지 30개라고 한다면 30 결과모지 30가지의 결실수 합계가 1000개예요. 예를 들어 가지 길이 합계했더니 예를 들어 10m예요. 결실수 합계 나누기 가지 길이 합계. 그럼 어떻게 되죠? 아, 100개가 지금 결실돼 있구나. 단위가 뭐가 돼요? 1m.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잖아요. 1m. 미터당 100개가 지금 결실되어 있구나. 얘를 미터당 값이지만 주당 값으로 환산해 주자. 복분자 OD는 뭐가 잘 안 되니까 자꾸 환산하는 거예요. 주당 환산 결실수가 나오죠. 됐죠? 우리 여기까지 왔고요. 주당 결실수 하려니 너무 많아요. 어차피 조사 대상 주수 다 못해서 표본주 하니까 그중에 한 번 더 표본까지 뽑아서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 얘를 미터당 값이지만 주당으로 바꿔주죠. 단위가 미터당이면 좀 그렇잖아요. 오미자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름이 뭐예요? 주당 결실수가 아니라 주당 환산 결실수. 오디나무 1m에 지금 결실되어 있는 숫자다. 미터당 값이지만 주당 값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포복자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주수가 100주라고 쳐요. 100주. 표본주수 산정하고 표본주 정의해서 표본주당 착과수 얘는 셀 수 있으니까 셌더니 100개라고 해요. 100주에 100개. 자, 한 나무당 지금 100개씩이 매달려 있어요. 그걸 100주, 100개 다 했어요. 결과값이 뭐예요? 과수원 전체 과실수 아니에요. 그쵸? 한 주당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곱하기 100주, 과수원 전체 과실수. 즉, 이 친구는 과수원 단위예요. 포복자만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건 전체 다 과수원 단위. 얘를 농금원 이론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평균 수확량은 품종별로 하지 않고 과수원 단위로 한다. 그렇죠? 과수원 단위예요. 자, 근데 OD는요? OD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한 주당 지금 100개가 결실되어 있구나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한 주당 1m에 지금 100개 있구나. 근데 이 가지가 1m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주에 100개, 같은 100 곱하기 100이라고 해도 얘는 과수원 전체 거지만 OD는 한 주당 1m의 것을 100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수원 전체 게 아니에요. 실제 과수원 전체에 10,000개만 있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지? 에이, 뭐 어떡해요? 과수원 단위가 아니면 어차피 과수원 단위가 아니면 나눠주자. 뭘로 나눠요?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그래서 주당으로 만들어 버리자. 우리 실질적으로 미터지만 이거를 주당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하면은 주당값, 이 과수원은 몇 주가 있든지 1m에 이만큼이 있다. 단위를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차피 과수원 단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누기 실제 결과주 수. 그러면 한 주당 몇 개가 있구나. 실질적으로는 1m당 몇 개가 있는 과수원이구나. 됐죠? 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얘하고 환상결실수 나누기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계산 자체는 간단해요. 물론 나중에 두 품종 이상일 때 우리 평년결실수 배분하는 거 아마 어렵게 나오면 어디는 그게 최고 어려운 걸 거예요. 그건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험금을 산출하세요. 퍼센트 둘째 자리까지 나머지 소수점 이하 버리고요. 네. 과수원 단위 이 어디 이거 있죠? 이거. 우리 농가원 이론서 이번에 웃기게 바뀐 거요. 최초 버전이 이번에 언제 나왔었죠? 3월 며칠 날 나왔었고 그다음에 4월 이제 19일 날 최종 버전 나왔었는데 차라리 그때 OD 가입 금액을 건드리지 않는 게 수정본에서 않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어쨌든 최종본 기준으로 OD의 가입 금액이 뭐라고 돼 있죠? OD 복분자는 가입 금액도 언급도 안 돼 있어요. 근데 OD 가입 금액을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평균 수확량의 평균 수확량 처음 들어봤어요. 네. 곱하기 평균 가격을 하고 원래 최초분에는 가입 수확량이 가입 가격인가 그랬죠. 네. 그리고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로 보정해라. 포인트는 얘인데 앞에를 이상하게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 강의 때 이거 다 했잖아요. 어떻게 됐었죠? 어디? 평균 수확량이 아니라 표준 수확량. 평균 가격이 아니라 표준 가격. 그래서 우리 표 했잖아요. 표준 수확량은 원래 다른 품목의 평년 수확량보다 내 과수원 거를 조금 덜 반영한 거잖아요. 평년 수확량은 내 과수원의 5년간의 데이터로 나온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가입 금액을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내 과수원 거로 보정해주자. 보정 평년 결실수 나누기 표준 결실수. 평표. 근데 이제 문제 못 나오죠, 뭐. 왜요? 뭐 이상한 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쵸? 네. 어쨌든 알고는 있자. 원래 작년까지, 9회까지 없던 내용이 지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알고는 있자. 네. 지금 여기 과수원 단위 표준 수확량 100%를 가입을 한다. 뭐 가입 금액에 관한 내용이 지금 보니까 가입 금액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보자고요. 실제 300주, 평년 36,000개. 주당 평년 결실수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왜요? 밑에 보니까 미보상 주수가 있잖아요. 아까 OD 조사 결실수 뭐였어요? 미주 주당 평년 결실수. 필요하죠. 그럼 나눠야 되겠네요. 나누기 300 했더니 주당 120개. 실질적으로 1m에 120개가 있는 예상된 과수원이에요. 기대된. 자, 여기 있는 131개가 평년 결실수 산출할 때 B값이라고요. 과상 2호라고 하는 품종의 표준 결실수. 거기에도 보니까 또 평균 결실수라 되어 있나요? 평균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건드렸나 봐요. 좋아요. 자,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도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결실된 수. 수확량도 있어요. 수확량도. 우리한테 의미는 여기에서밖에 없는 거죠, 뭐. 자, 근데 일단은 가입 금액이 필요한데 보험금 구하라 하니까 가피자잖아요. 보험금 구하라 하니까 가입 금액이 필요한데 과수원 단위 표준 수확량 100을 가입 수확량으로 하래요. 글쎄 이렇게 조건 제시하고 나올 수도 뭐 있기는 하겠네요. 좀 논란이 많겠지만. 그럼 좀 주당 15kg인데 300주니까 300 곱하기 15가 가입 수확량이 되겠네요. 가입 수확량. 그럼 여기에 표준 가격, 가입 가격을 표준을 가입 가격으로 한다. 7,000. 이렇게만 하자니 살짝 내 과수원이 특성이 잘 담아내지 않는 것 같아서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로 보정한다. 이러면 어디에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죠? 해보면 300 곱하기 15 곱하기 7,000원 120 나누기 131 평표 했더니
2885496일 쭉 나오네요. 네, 그러면 10,000원 단위, 아니 1,000원 단위 절사하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입금액 산정했고요. 가입금액은 나오긴 어렵지만 알고는 있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험금 해야 되겠죠? 보험금. 종합형 과실손해조사 하나밖에 없죠. 뭐 어디는. 네. 결실 완료 시점까지. 자, 해봤더니 우박 피해 5월 2일 날 우박 피해 발생했고요. OD 조사 시점, OD하고 복분자 조사 시점 좀 신경 쓰시고, 복분자는 여기 수정 완료였죠. 네, 주의하시고. 여러분 보장 종기하고 조사 시점을 구분하셔야 돼요. 보장 종기는 결실 완료 시점까지. 근데 결실이 완료돼야 결실수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그 이후 구분하시고, 괄호 넣기 혹시라도 나오면. 나무조사, 우리 지금 보험금 구해야 되죠? 조사 결실수 구하면 게임 끝이었어요. 조사 결실수 구해보죠. 나무조사 지금 조사 대상 주수가 40주 빼니까 260주가 조사 대상 주수네요.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환산 결실수 하기로 했죠? 결실수 합계 나누기 길이 합계. 사실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68 하면 45개가 지금 결실돼 있대요. 한 주당. 실질적으로 미터당. 그럼 다 나왔네요. 뭐. 조사 대상 주수 260주에 주당, 즉 미터당 45개가 돼 있고, 조사 대상 주수, 주당 환산 결실수 과중 안 하고, 더하기 미보상 주수가 있네요. 30주에. 얘는 예상됐던 만큼 아까 주당이었잖아요. 그쵸? 어차피 과손 전체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300. 이렇게 하면 260 곱하기 45 더하기 30 곱하기 120 나누기 300. 51개가 지금 조사 결실수로 나왔어요. 다 나왔잖아요. 평수이평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얘 구했으면 다 나온 거예요. 자, 피해율은 120 마이너스 51. 미보상 비율이 있죠. 미보상 감수 결실수. 아까 제가 감수자 빼먹었죠. 제가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51 곱하기 0.15. 자,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 나누기 120 하면 끝. 계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더라. 네. 조사 결실수 51개 맞죠? 네. 보험금, 가피자 집어넣으면 끝.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자고요. 요거. 일단 기본적으로 OD의 단위는요. 주, 즉 미터당이에요. 그런데 이거 사실 옛날 스타일 문제인데 우린 다 대비해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설마 저기 미터당일까요? 그쵸? 그렇다고 이게 과수원의 총 결실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한 주마다 120개씩 300주의 합산일 뿐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300을 하면 주당 평년 결실수.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아예 그냥 여기 120개 주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우리가 나눠주면 돼요. 물론 조사 결실수를 다 구한 다음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 얘를 조사 결실수로 해서 즉 주당으로 계산하지 말고 이 36,000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기 전 조사 결과 주수 이렇게 해도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나누기 300을 하냐 마냐의 차이잖아요. 그쵸? 나누기 300으로 나눠주냐 안 나눠주고 그냥 이 값으로 하냐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은 나와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OD의 기본 단위는 주당이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별표 구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예 300으로 나눠서 해주세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로 나누기 300을 하냐 마냐의 차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야 하지만 이제 별표 구대로 하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별표 구에 충실한
보험금을 구하세요. 결실수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품종이 이렇게 나왔네요. 품종. 여러분, 품종 여러 개 나오면 우리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평년 수확량 품종별로 과수원별로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 포복자만해서 많이 했죠. 뭐 과중 조사하기 전에 기수확한 품종 과중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품종의 착과량은 뭐 이런 거 또는 여러 품종일 때 그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은 어떡하지? 미보상 주수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많이 했어요. 과수원 단위의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포복자만해서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지만 1000kg이라 쳐요. 자, 그런데 A 품종이 있고 품수도 마찬가지예요. B 품종이 있어요. 품수. 품종별로 평년 수확량 산출하지 않는다면서요. 얘는 과수원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각의 품종별 평년 수확량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요. 왜요? 예.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각각의 미보상 주수. 나무조사를 품수별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A의 미보상 주수, B의 미보상 주수가 있을 테니 여기에 A의 평년 수확량 주당, B의 평년 수확량이 와야 되잖아요. 그쵸? A의 주당 평년, B의 주당 평년. 근데 얘는 과수원단위. 그럼 어떡하지? 뭐 어떻게 우리 이거 비례 배분 많이 했잖아요. A의 표준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 B의 표준 수확량이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000. 그럼 어떻게 배분해요? 10,000 곱하기 합산 12,000분의 5000. 그럼 이 결과값은 A의 평년 수확량.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주당이 필요하네요. 그럼 나누기 A의 실제 결과 주수. B는요. 과수원 단위 거를 쪼개주자. 12,000 중에 표준 수확량 비례로. 그럼 B의 평년 수확량. 근데 우리는 주당, B의 미보상 주수, B의 주당 나누기 B의 실제 결과 주수.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쵸? OD 똑같아요, 여러분. OD는 자, 평년 결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실수가 아까 제가 뭐라고요? 주당, 미터당 나와 있는 게 요즘 트렌드다. 최신 트렌드다. 예를 들어 주당, 미터당 몇 개로 할까요? 뭐 130개를 해볼게요. 하지만 우린 미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A 거예요, B 거예요? 똑같이 A, B 품종이 있다고 할 때 A 거예요, B 거예요? A 것도 B 것도 아니죠. 과수원 거예요. 자, 그런데 A의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A의 주당 평년 결실수. B의 미보상 주수가 있으면 B의 주당 평년 결실수. 지금 똑같은 원리잖아요. 필요하니까 우리 어떻게 한다? 쪼개주면 된다. A의 표준 결실수가 있을 거예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품종별 표준 결실수. 평년 결실수 산출할 때의 B값. 예를 들어 그게 뭐 131개라고 할게요. B의 표준 결실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 170개라 할게요.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쪼개줘요? 130 곱하기 A 131 더하기 B 170 A 131. 뭔가 허전하죠? 그쵸? 왜? A하고 B의 나무수가 다를 수 있잖아요. A는 100주, B는 200주. 그럼 이거 나무수에 비례해줘야죠. 그럼 여기는 곱하기 실제 결과 주수. 여기도 A의 실제 결과 주수, B의 실제 결과 주수. 이게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값이 A의 평년 결실수. 근데 우리는 주당이 필요하네요. 나누기 A의 실제 결과 주수. 간단하죠? 자,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마 OD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OD는 제가 왜 안 나오나 봤더니 15점짜리 하기에는 너무 좀 문제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보자고요. 지금 총
250주에 주당 1m에 120개씩 달려있는 과수원. 이게 기대되는 과수원이에요, 올해. 품종별 표준 결실수. 즉 평년 결실수 계산할 때 각각의 B값이 125, 128이라고 쳐요. 자기 부담 있고. 자, 조사 내용을 봤더니 A, B 전부 다 미주가 있네요. 네. 얘가 없으면 사실 불필요한 과정이에요. 왜요? A 조사 대상 주수, A의 주당 환산 결실수, A 미보상 주수, A의 주당 평년 결실수. 미보상 주수가 있으니 A의 주당 평년 결실수가 필요한데 이건 과수원 건이 비례 배분해주자. A의 조사 대상 A의 환산 결실수 A 거. B의 조사 대상 주수, B의 환산 결실수, B의 미보상 주수 있잖아요. 그러면 B의 주당 평년 결실수. 조사 결실수라는 거는 A 거, B 거 구해서 합해서 나누기 전체 실제 결과 주수 하는 거구나. 우리 포복자만에서 착과수 여러 품종 수령별 있을 때 각각 저가와 착과수도 우리 5점짜리 문제 막 했잖아요. 품제수별로 구해서 합산. 똑같아요. A 거 조사 결실수, B 거 조사 결실수, 나누기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 주수. 그러면 과수원의 한 주당 조사 결실수. 자, 해볼까요? A의 조사 대상 주수. 지금 100주인데 10개 빼니까 90주 곱하기 A의 환산 결실수 1080 나누기 12 하니까 90개. 조사 대상 주수, 주당 결실수, 환산 결실수 과중 없고 A의 미주 4. A의 주당 평년 결실수가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하자는 얘기.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배운 대로. 자, 120개죠. 120개인데 과수원 전체에 지금 250주가 있잖아요.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 물론 1m만 있는 얘를 비례 배분해주면 돼요. 비례 배분. 표준 비례. 우리 다른 거는 수확량 비례지만 얘는 결실수 비례구나. A 125개가 100주에 있대요. B 128개가 표준적으로 150주에 있대요. 지금 우리 A의 주당 평년 필요하죠? 요게 그대로 분모에 올라가요. 분자에. 자, 이 결과값을 얼마 나오겠죠? 나누기 A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주당이 나오잖아요. B 똑같이 하면 돼요. 이 분자에 B값만 올라가고 나누기 B의 실제 결과 주수 150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자, 계산해 볼까요? 지금 과수원 전체가 120개씩 미터에 250주가 있는데 얘를 A 거 125개 표준적으로 100주에 있고 A, B 표준 결실수의 합계로 나눠주는 거예요. 125 곱하기 100 더하기 128 곱하기 150. 자, 하면 11289 나누기 주당이 필요하니까 A 거. 그럼 118개가 나오네요. 여기 곱하기 소수점 좀 볼게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118개. 118개. A의 조사 결실수. B의 조사 결실수 해볼까요? B 조사 대상 주수 150주에서 15개 빼니까 135개. 맞죠? 15개. B의 환산 결실수 80개 나오네요. 맞죠? 28에 16. 네. 더하기 B의 미주 5개 있네요. 곱하기 B의 주당 평년 결실수 필요하니까 요거 B가 올라가고 여기 B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120 곱하기 250 곱하기
128 곱하기 B니까 150 나누기 B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니까 주당 121개. A 더하기 B 과수원 전체의 조사 결실수가 필요해요. 우리는 품종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전체 실제 결과 주수 나눠주면 끝. 평주미평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뭐. 자, 볼까요? 90, 90, 4, 118. 자, 요게 그 과정이에요. 과정. 네. 수확량을 결실수로만 바꾸면 된다. 그리고 나무수가 다를 수 있으니까 나무수 각각 반영해주고 그러면 조사 결실수 90 A 거, B 거예요. 90, 90, 4, 118 그다음에 135, 85, 121 맞아요. 그럼 주당 미터당 80개가 나온 과수원. 평년 결실수 있으니까 평주미평에 집어넣으면 끝. 미부상 감수 결실 수 있고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OD 문제일 거라 생각됩니다. 별표 9에 있는 공식이 별표 9. 과수하고 과실은 별표 9 꼭 보셔야 됩니다. 적종도 마찬가지지만. 네. 왜 필요한지.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온주밀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주밀감. 여러분, 온주밀감은 문제가 좀 있죠. 네. 어떤 문제가 있죠? 피해율이 본문과 별표 9가 달라요. 피해율이.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온주밀감. 온주밀감. 만감류는 저쪽으로 독립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해당 없고 온주밀감. 보통약관에서는 조사 방법을 보면 보통약관 주계약 보험금 먼저 하죠. 뭐. 주계약 보험금 어떻게 되죠? 손해액 우리 1과목 할 때 했죠. 자기부담금.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손해액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자기부담금은요?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자, 이 피해율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유명한 주계약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이 하도 말썽이 되니까 별거 아닌데 주계약 피해율이 유명해진 거예요. 주계약, 보통약관의 보험금이니까 보통약관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 자, 이 주계약 피해율이 본문 기준으로 하잖아요. 본문 기준. 그러면 이 피해율이 나와요. 기준 과실수분의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등급 외 피해 과실수는 50%만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이게 뭐예요? 본문에서는 이게 주계약 피해율이래요. 수학 전 사고 따지지 말고 수학기만 계산했을 때 피해율이잖아요. 주품종 수학기 때. 그쵸? 즉 본문의 피해율은요. 수학 전 사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지 않아요. 본문은 다른 게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자, 그런데 본문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별표 9를 보면 수학전 사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죠. 수학전 사고를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조사 방법도 보면 여러분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A. 수학전 과실손해 피해율 단 미보상 비율 반영 전.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수학전 피해율 이거요. 100% 과실수 기준 곱하기 1 마이너스 미인데 요거 하기 전 요 피해율. 요거 하기 전. 1 마이너스 A 곱하기 B. A는 뭐 똑같고요. B, 예요, 예. 근데 다만 요거 반영 전. 그리고 여기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왜 미보상 비율이 여기 다 반영 전이 여기 와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한꺼번에 있잖아요. 여기도 반영하고 여기도 이걸 반영하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보상 비율 반영 전 값이 여기로 오고 반영 전 값이 A 여기로 가고 여기 한꺼번에 해주자. 됐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 괄호가 제 위치를 찾아왔습니다. 한 3, 4, 5년 걸린 것 같아요. 그전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제 자리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마다 해설을 2개씩 쓰느라고 아주 골치 아팠는데 미보상 반영전 수학전 1- 수학전 미보상 반영전 주계약 수학기 피해율 곱하기 1-b. 그러면 뭘로 기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번 문제에 수학전 사고 없는 경우로 그냥 나왔어요. 아니 수학전 사고가 없으면 여기가 0이면 그냥 b 곱하기 1 마이너스 b니까 이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원주밀감은요. 수학전 사고 있는 경우 문제 나오기 힘들어요.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근데 또 우리는 알긴 알아야죠. 이거 알긴 알아야죠. 별표 9도 우리 시험 범위니까요. 그렇죠? 자, 수학전 사고가 없다. 그럼 지금 우리 했듯이 1-0 곱하기 과실손해 피해율, 즉 수학기만의 피해율 곱하기 1-b. 그럼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반대로 이 b가 0이에요. 수학기 때 피해율이 없다. 근데 그러기 쉽지는 않죠. 왜? 수학전 사고 있으면 무조건 수학기 때 과실손해조사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안 나왔다. b가 0이다. 그럼 a 1-a 곱하기 0이 되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a 곱하기 1-b. 그러면 수학전 요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학전 사고 있는 경우 나오긴 힘들지만 그래서 또 그렇게 나왔지만 사고 없는 경우로 나온다 해도 우리는 이걸로 알아놓고 피해율 없으면 곱하기 그 자리에 0 대입하면 된다. 네. 이거죠 뭐. 이게 주 계약 피해율이에요. 자, 얘가 또 어디에 적용되죠? 특약 중에 추가 보장 특약. 추가 보장 특약은 가입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보통약관의 피해율을 그대로 적용하래요. 보통약관에서 이거든 뭐든 나온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동상의 특약이 있죠. 동상의 특약. 네,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통으로 보험금 구하는 문제 단계별로 나올 수도 있지만 떼서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우리 지금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피해 과실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피해율만 구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동상의 특약 해볼까요? 다 지우고. 온주밀감류 동상의 온주밀감은 수학기 종료 시점이 12월 20까지. 그래서 동상에는 특약으로, 네, 동상의 특약. 자, 이때도 보험금은 손 마이너스 자예요. 손자인데 이 손해액을 아까처럼 피해율 구해서 가입금액에 곱하는 게 아니라 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이건 물론 가입금액 마이너스 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같은 거예요. 네. 이거 뭐예요? 이전에 보상해 준 거 뺀 잔존 가입금액의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남아있는 가입금액 한도란, 즉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이론서에 없지만 동상의 특약, 추가보장 특약, 보통약관, 가입금액이 다 똑같다.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에요. 네. 여기에 즉 최대 보험금이 여긴데 지금 수학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잔존 비율이 몇 퍼센트, 얼마 남았니? 남아있는 게. 여기에 그럼 잔존 비율 이게 다 피해율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상의 피해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 1-b를 하면 손해액이 나오더라. 동상의 피해율 여기 1-b 있죠? 기사고 피해율이 뭐라고요? 주계약 피해율 더하기 이전 사고 동상의 피해율인데 여기도 1-b 있으니까 빼고 미보상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미보상 반영하지 않은 동상의 피해율, 즉 80%형, 100%형 피해 과실수 기준. 이거 하지 말라고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미보상 빼라고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이제 언제 미보상을 적용하고 언제 안 적용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네. 이게 손해. 자기부담금은요?
뭔 이상한 거 나오죠? 절대값. 근데 여러분 우리 1과목 할 때 했지만 보통약관에서 보험금 나오면요. 동상혜택약 자기부담금 없는 거예요. 적종이랑 똑같아요. 여기는 절대값이란 방법으로 하고 있죠. 가입금액 곱하기 작은 걸 곱하래요. 주계약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여기 주계약 피해율요. 이때는 반영 전이 아니라 반영한 보통약관 그 보험금 계산할 때 주계약 피해율 말 그대로. 하고 0. 아니, 둘 중에 작은 거래요. 뭐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으면 마이너스 절대값이니까 부호 떼는 거고요. 웬만하면 0이 작죠? 가입금액 곱하면 자기부담금은 없게 나오기가 쉽겠고. 자, 운주밀과 한번 정리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물론 통 문제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 문제들 당연히 다 준비가 되지만 부분 문제들도 여러분 감귤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떼어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신경 쓰시고. 자, 수학전 사고 있는 경우 피해율만 구하면 돼요. 피해율. 이거 각 조사마다 피해 과실수를 우리가 분류해보자 하는 거예요. 수학전 사고는 100% 피해 과실만 인정하더라. 100% 피해 과실이 뭐죠? 보상하는 죄로 낙과한 거. 또 착과돼 있지만 100% 피해 입은. 피해 입은 채, 100% 피해 입은 채 착과돼 있는 거. 뭐 있어요? 50개.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그럼 기준과실수가 뭐가 돼요? 기준과실수. 이것도 개수 다 더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0개 중에 부분 착과 40개, 50% 아니 100% 50개. 그리고 여기 안 들어간 게 지금 뭐 110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0개 안에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럼 기준과실수는 낙과된 것까지 해서 230개 곱하기 피해율 구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0.1. 수학기에 피해율이 안 나왔다면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주기약 피해율. 자, 이 기준과실수 분류하자면 정상 더하기 피해죠. 정상과실이 지금 몇 개일까요? 만약에 정상과실수 찾으라 묻는다면 얘는 일단 아니고 보상한 죄로 낙과하면 100% 피해잖아. 얘도 아니고 230개 중에서 지금 80개 빼면 150개가 다 정상이죠. 여러분 주의하세요. 부분 착과 피해 과실 또 뭐 있어요? 수학전에 정상으로 보는 거. 병충해 등 보상하지 않는 첫 번째, 두 번째. 또요. 이 시기 자체가 자연낙과, 즉 생리적 낙과가 많을 시기예요. 자, B 볼까요? B. 이제는 주품종 수학기 때. 네. 등급 내, 등급 외로 나뉘죠? 등급 내, 등급 외. 여러분 제가 보조자료 이거 우리 농구머니로서 부록에 있죠. 과실분리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운주밀감만 좀 다르잖아요. 정상은요 등급 내예요, 여러분. 정상. 그럼 등급 내는 정상과 피해. 등급 외는 정상 없어요. 여기 보세요. 등급 외. 과실의 크기가 등급 외인데 무피해래잖아요. 무피해. 뭐 과피든 과육이든 피해가 없는데 등급 외 피해 과실 30%형이에요. 자, 무피해. 과피 전체 10% 이내로 과육은 피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정상. 등급 내 30, 10 과피만 과육 피해 있으면 무조건 100%예요. 30 이상, 10 이상 30 미만. 50%형은 과피만, 아이고, 3자도 파란색이 되는데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80 미만. 과피 80% 이상 있거나 아니면 과육 피해 있는 경우. 등급 외 볼게요. 등급 외는 항상 크기만으로 등급 외이면서가 들어가요. 크기만으로. 30%형 무피해요. 피해 없는 거. 그래도 크기 때문에 등급 외 30%형. 50%, 80% 전부 다 과피는 10%예요. 10% 이상. 그리고 크기 차이가 있는 거. 여긴 너무 큰 거. 이거 예전에 70으로 돼 있다 71로 수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좀 작은 거. 작은 게 더 피해가 많다 보는 거예요. 자, 과피 10% 이상, 그다음에 71mm 이상, 49mm 미만. 기준을 잡으세요. 작은 게 더 피해 있구나. 100%형? 100%형은 과육 피해가 있는 거예요. 과육. 물론 당연히 이제 등급 외면서. 자,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피해를 볼까요? 보상하는 죄로 과피 전체 피면적 5%. 크기만으로 등급 외면서 없네요. 그러면 등급 내.
무피해거나 10% 이내면 정상. 그럼 얘 50개는 정상이에요. 정상. 분 뭐에만 들어가겠죠? 자, 크기만으로 등급 외임에서 없으니까 등급 내에. 과육 피해 없으니까 100%는 아니고요.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20%니까요. 그럼 얘 20개는 등급 내 30%형. 여기 마찬가지네요. 크기만으로 등급 외이면서 없죠. 아니, 과육 피해 있네요. 그럼 등급 내 100%형 30개. 크기만으로 등급 외이면서 그럼 이제 등급 외로 가는 거죠. 무피해지만 얘는 30% 등급 외. 등급 외 피해가 실은 몇 %만 피해로 인정한다? 50%만 피해로 인정한다. 자, 그럼 피해율이 어떻게 될까요? 분자에 올라가는 거 피해 등급 내 30%형 20개 곱하기 0.3. 또 어디 있어요? 30개 곱하기 1.0 등급 내. 등급 외 하나 있잖아요. 그죠? 30개 곱하기 1.0. 근데 얘는 0.5만. 나머지 다 합친 게 기준과실수죠? 다 합친 게 몇 개 돼요? 50, 20, 그러니까 70, 100, 130개. 피해율 구해죠? 1 마이너스 0.15. 됐죠? 만약에 수학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얘가 주계약 피해율인 거예요. 계산해볼까요? 20 곱하기 0.3, 30 더하기 30 곱하기 0.5 나누기 130 곱하기 0.85. 33.35% 나오겠네요. 반올림. 제가 또 뭐 계산기 잘못 눌렀나요? 제가 또 여기 등급에 30% 해놓고 여기는 등급에 30% 해놓고 여기 1.0을 했네요. 0.3 돼야 되겠죠? 0.3. 네. 그러면 다시 계산하면 20 곱하기 0.3 이래서 검산이 필요한가 봐요. 30 곱하기 0.3 곱하기 0.5 나누기 130 26.48%. 26.48%. 네. 여러분 요거 등급의 30 여기 0.3 와야 됩니다. 네. 제가 순간적으로 이걸 봤네요. 자, 동상의 과실 요거 봐야죠. 요거. 여러분 아까는 정상과실로 보는 거 뭐 부분착과피, 그다음에 병충해, 또 자연낙과 이런 거 있었죠. 수학기 때는 어떤 게 정상과실로 볼 수가 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병충해 하나 있고요. 또요. 두 번째 하나. 이미 수학을 시작했다면 기수학한 과실. 뭐가 제시돼도 이건 정상 분모에만 들어간다. 그렇죠?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 조사 시기를 보면 이 과실손해 조사 수학 직전이라 돼 있고 그다음에 조사 방법에 보면 주품종 수학 시기라 돼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수학 시작 전에 조사를 하는데 주품종 수학기가 돼서 수학을 이제 시작할 때 전에 하는데 만약 기수학한 게 있다? 그럼 그걸 정상으로 봐라. 즉 수학을 시작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근데 피해 없으니까 정상이니까 수학했겠지. 그래서 정상. 네. 제가 말 나온 김에 동상회 때는 정상으로 분류하는 게 뭐가 있죠? 당연히 병충해 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 또 뭐가 있죠? 있잖아요.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 적당히 말고 현저하게 기준은 없지만 그 차이에 해당하는 총 표본 과실의 그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을 정상으로 한다. 그렇죠? 네. 분모에 오는 과실수. 자, 여기는 80%형, 100%형만 피해로 구분하죠. 그러면 20 곱하기 0.8, 30 곱하기 1.0 얘는 뭐 정상이니까요. 다 합치면 정상이 지금 60개, 80개, 110개 미보상 있다고 여기에 1 마이너스 0.2 하면 돼요, 안 돼요?
손해액이 한다고요. 손해액이. 그렇죠? 피해율 한 번씩 구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피해율이 문제가 아니라 110개 맞죠? 80, 맞아요. 네. 피해액이 문제가 아니라 과실 분류. 그래서 어떤 게 정상인가 어떤 조사에서.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운주밀감. 근데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위에서 다 했으니까 피해율 개념 잡는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입할 거 다 했네요. 나무 보장만 안 했네요. 2천만 원, 자기 부담 30%, 20%. 그다음에 조사 수학 전 사고 났고요. 피해율 계산됐고. 자, 그냥 피해율이면 미보상 비율 반영된 거죠. 10% 반영된 거. 그다음에 과실 손해 조사는 피해율이 계산 안 됐고요. 동상의 과실 손해 조사, 동상의 비율, 잔존 비율 다 제시됐고요. 자, 보통약관 과실 손해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 별표 9대로 해야죠, 뭐. 수학적 과실 손해 비율을 반영한다. 어떻게 되죠? 일단 여긴 구해져 있으니까 여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기준 과실수 수학기 100분의 피해 과실수가 등급 내 50 더하기 등급의 30인데 0.5만. 그러면 나머지 이제 20개는 정상인가 봐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1 마이너스 미보상 0.1을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전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50 더하기 535 나누기 100. 자, 미보상 비율 반영 전이 65%고요. 반영하면 58.5%예요. 요거는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한 거. 왜 반영 전이 필요하죠? 이거 있잖아요, 우리.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곱하기 B. 이게 다 미보상 반영 전이었잖아요. 미보상 한꺼번에 가장 큰 값. 똑같으니까. 자, 이 B에 65가 온다고요. 반영 전. 그럼 A 어떻게 해요? 이거 반영된 게 나와 있는데 0.3 나누기 0.9 1 마이너스 0.1 0.3 나누기 0.9 33.332 미보상 반영 전 피해율. 반영하니까 30%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통약관 피해율 0.3333 1 마이너스 0.3333 곱하기 반영 전 0.65 곱하기 0.9 0.333 아이고 0.3333 1 마이너스 0.3333 0.65 곱하기 0.9 68.9. 근데 아까 반올림이었죠? 그럼 이거 69%가 나오겠네요. 69% 맞나요? 네. 자, 보통약관 피해율 나왔으면 가입금액에 곱하면 뭐 되는 거죠? 네. 69%. 그러면 가입금액이 아까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 곱하기 0.69가 손해액이고 2천만 원 곱하기 20%가 자기부담금이고 차감하면 보통약관 보험금 69 손해액 보험금. 자, 자기부담금 400만 원 다 차감하고도 980이 남았네요. 아, 동상이 때 자기부담금 없겠다. 손해액만 구하면 되겠다. 굳이 자기부담금 절대값 막 이거 계산하면 좋지만 시간 부족하면요. 그쵸? 네. 추가보장보험금 가입금액 10% 보통약관 피해율 그대로 됐죠? 그럼 이제 동상의 보험금만 구하면 되겠네요. 동상의 보험금 가입금액 2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기사고 피해율. 기사고 피해율. 우리 지금 69%가 나왔는데 보통약관 피해율. 미보상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더하기 이전 동상의 피해율이잖아요. 이전 동상에는 없고 그럼 반영 전 아이고 0.69 0.1 0.9 1 마이너스 0.1 그럼 어떻게 되죠? 0.69 나누기 0.9 76.67% 0.7667 곱하기 잔존 비율 62.5% 남았을 때 남은 가입금액 한도로
지금 남아있는 양 중에 동상의 피해율 그리고 미보상 비율. 여기 미보상 반영하지 않은 거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영하지 않고 여기도 반영하지 않고. 자, 자기부담금은 없음. 여기서 아까 나왔으면서 일부러 미보상 반영 전. 여러분 이렇게 쓱 보시다가 동상의 보험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여기 먼저 해두세요. 우리 왜 착과손해감수가 실수할 때 착과손해를 먼저 써놓듯이 여기 쓰이잖아요. 쓰이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여기까지 다 하시고 시간이 없다? 없다? 보험금이 있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간 없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과실손해 보장까지 한번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 생산비 보장, 노지바짝물 들어갈게요. 과실 힘드시면 그냥 공식 암기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부분 출제 문제 꼭 대비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